한국이라고요? 도대체 한국에 가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로 성장한 한국에서 도대체 뭘 배워야 한다는 건지 혼란스러웠던 베테랑 승무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한국으로 파견 가라는 것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SNCF 본사에서 메일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철도 교류 프로그램. 순간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하필 한국이라니요. 일본의 신칸센이라면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철도 시스템을 가진 나라니까요. 중국의 고속철도도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세계 최장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이라니. 그것도 우리 프랑스의 기술을 사와서 겨우 고속철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나라에 무엇을 배우러 가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차 TGV 베테랑 승무원인 저는 한국에 가서 배울 것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파리역에서 본 한국인 승객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질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시끄럽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한국행이라니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출국 전날, 저는 한국 철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고작 20년 전에야 우리 프랑스의 TGV 기술을 도입해서 KTX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한숨이 나왔습니다. 스승의 나라에서 제자의 나라로 가서 배우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공항의 모습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시스템까지. 샤를드골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입국장에서 경험한 자동화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생체 인식을 통한 신속한 입국 심사, 자율주행 안내 로봇, 실시간으로 수화물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 시스템까지. 이런 것들은 유럽 최고의 공항들에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자부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결국 철도만큼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었죠. 일본의 나리타 익스프레스나 중국의 마글레브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져 보였으니까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태블릿으로 프랑스 철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300km 상용화에 성공한 우리의 자부심, TGV. 그 기술을 배워간 나라에 와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건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저를 맞이했지만 그의 친절한 미소조차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서울역에서 부산행 첫 KTX를 기다리며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분주해졌습니다. 승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승강장으로 향했죠. 시계를 보니 아직 5분이나 남았는데 말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조급함이 느껴져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발 5분 전이었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죠. 프랑스에서는 열차가 항상 10분 이상 지연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합실의 편한 의자에 앉아 프랑스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시 출발 1분 전 승강장에서 탑승 마감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어차피 늦게 출발할 텐데 뭘 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출발 예정 시각 KTX가 미끄러지듯 플랫폼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컵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달려가는 열차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15년간의 철도 경력 중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제 손에서 커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방금 전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분명 우연일 거야. 하지만 이런 자기 위안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열차에 올라 좌석에 앉는 순간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좌석에 설치된 USB 충전 포트와 무선 충전 시스템, 완벽한 청결 상태, 도서관처럼 정숙한 객실 분위기까지. 마치 최고급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고 30분쯤 지났을 때입니다. 제 앞자리의 승객이 노트북으로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열차 안에서 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터널만 지나도 통신이 끊기는데 이곳에서는 고화질 영상이 끊김없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한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더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시간으로 좌석 변경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철도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전역, 동대구역을 차례로 지나면서 제 고정관념은 완전히 허물어져 갔습니다. 모든 정차역에서 1초의 오차도 없는 출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열차 운행 정보, 마치 짜여진 안무를 보는 듯한 승객들의 질서정연한 승하차까지.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실을 둘러보던 중 또 다른 의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착 5분 전, 승무원이 잠든 승객을 조용히 깨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승객이 목적지를 지나쳐가는 일도 많았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실시간 공기질 관리 시스템도 눈에 띄었습니다. 각 객실의 공기 상태를 측정하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모습은 마치 우주선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프랑스의 최신형 TGV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죠. 창밖으로 한국의 도시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태블릿으로 철도 통계를 확인하던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KTX의 연간 정시 운행률이 92%였던 반면 프랑스 TGV는 8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다가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껏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산역 도착 후 관제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여전히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 한들 프랑스의 수십 년 노하우를 따라올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 일어난 일은 제 오만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관제실 투어가 시작되고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색 경고창이 떴고 관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부선 중간 지점에서 선로 이상이 감지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즉시 해당 구간의 모든 열차를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관제실 책임자는 오히려 차분한 모습이었죠. 그의 모니터에는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시스템의 화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있었던 대형 사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우리는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고 수백 명의 승객이 4시간 넘게 선로에 갇혀 있어야 했죠.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든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우회 경로를 계산해냈습니다. 각 열차에 새로운 운행 정보가 전달되었고 마치 교통체증을 피하듯 자연스럽게 열차들이 다른 경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TGV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 대처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도착 예정 시각도 크게 지연되지 않았으니까요. 프랑스였다면 역은 이미 항의하는 승객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선로 점검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우회 운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들이 들고 있던 태블릿에는 문제가 된 선로의 상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관제실 책임자의 질문에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전기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고 상황 판단에만 1시간 이상이 걸렸을 테니까요. 창 밖으로는 여전히 열차들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위기 상황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말이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진화해 있었던 것입니다. 관제실을 나서는 길에 한 젊은 관제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늘 일어난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승객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KTX에 몸을 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세계의 철도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지를. 그들은 단순히 빠른 열차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운영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력을 본 것이었죠. 그런데 관제실에서 나와 부산역의 플랫폼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승객들이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무더기의 쓰레기들을 열차 안에 버려두고 도망치듯 나오던 그들에게 역무원이 제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며 무조건 떼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프랑스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파리에서 제가 만났던 한국인 승객들도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심지어 무단 흡연까지 하면서 말이죠. 무료 제공되는 간식과 음료수를 슬쩍 가방에 챙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만난 승객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았죠. 승무원에게 늘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고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괴리감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눈앞의 상황이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역무원은 그들의 말투가 어색하고 이상했는지 간단한 한국어 테스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들은 당황했고 놀랍게도 한글은 원래 중국 문자에서 나와서 일본이 한국에 알려준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역무원의 설명으로는 최근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한국인 행세를 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철도 서비스 수준과 각종 혜택을 노린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마주쳤던 무례한 한국인들 역시 가짜였던 것입니다.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인들이 유럽 철도의 VIP 혜택을 누리고 다녔다는 것이었죠. 부산역 직원은 이런 사례가 꽤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인 실수로 쉽게 발각된다고 했죠. 세종대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독립운동이 뭔지도 모르며 심지어 한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도 헷갈려 했다고 합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KTX에 몸을 실으며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의 한국인 승객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건너편의 할머니는 어린 손주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의 연신 감사 인사를 했었죠. 이것이 진짜 한국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의 철도 서비스가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이런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이 있었기에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철도 시스템까지 변화해야 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충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철도의 압도적인 기술력, 완벽한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가짜 한국인들의 정체까지.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문득 제 태블릿에 들어온 알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였죠. KTX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읽던 중 옆자리에 한국철도 공사 직원이 건넨 자료 하나가 저희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을 이전한 이후 양국의 철도 기술 발전 궤적을 비교한 보고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4년 도입 당시 한국의 KTX는 프랑스 TGV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자체 기술력으로 더 진보된 시스템을 개발해냈고, 이제는 오히려 프랑스를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자동 제어 시스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초고속 통신 인프라까지. 한국은 프랑스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다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은 저의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차세대 고속철도 시스템의 80% 이상이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선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의 낡은 시설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현대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로 유지 보수도 AI 로봇이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기 직전 저는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초고속철도 도입을 위해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세계 철도 기술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를 크게 앞지르면서 말이죠. 한국철도공사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곳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까지. 이미 프랑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소 벽면에 걸린 기술 추월 로드맵이란 제목의 차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프랑스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철도 기술을 뛰어넘은 한국의 발자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프랑스 본사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얹은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프랑스의 철도 기술이 이미 오래전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창밖으로 야경이 빛나는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철도의 미래는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닌 바로 이곳 한국이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겨우 그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호텔 창가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프랑스 본사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도 이 현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프랑스 철도 기술이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한국철도공사 직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이토록 빠른 발전이 가능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향한 열정.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온 결과라는 것이었죠. 그들의 말 속에서 저는 프랑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철도 기술의 미래는 프랑스가 아닌 한국이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스승이 아닌 배우는 자의 자세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진실이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 안내 방송이 3번이나 나왔고 승강장은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광경들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SNCF 본사로 향하는 길, 저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KTX의 놀라운 정시성과 서비스 품질, 그리고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기술적 진보까지. 과연 이 현실을 경영진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고속열차의 성과가 공개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고속철도가 시험 주행에서 이미 시속 420km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TGV의 최고 운행 속도가 시속 320km인 것을 감안하면 기술적 격차는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기술을 뛰어넘어 자체 개발했다는 점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임원이 최근의 해외 수주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5년간 프랑스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한국은 여러 국가와 철도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이었던 유럽에서조차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안전성, 정시성 등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의 자부심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혁신을 시작할 것인가. 그의 결단은 신속했습니다. 다음 날 SNCF의 혁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철도공사와의 기술 협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신호 제어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화 기술에 대한 협력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뉴스를 보던 중 저는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불현듯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연구원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